강의할 때도 늘 얘기하는 게 지시명령하지. 제일 나쁜 거다. 리더자가 지시명령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되라. 인간에게도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 윗사람은 밑에 사람한테 계속 자극을 줘야 됩니다. 자극을 줘서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한 변화를 주는. 자, 그럼 창업할 때 동업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견 차이 때문에 헤어진 사례도 많다 보니까 창업할 때 뭐 동업은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동업 좀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동업을 할 때는 특히 인성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잘 되면 지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든가 장난을 친다면 그 동업이 실패로 둘이 합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실패도록 할 경우 많고, 그리고 동업할 때는 한 사람이 너무 기울이면은 섭섭할 수가 생겨요. 내 덕에 이 사람이 반을 먹네. 이러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분야, 내가 코리아나 할 때는 만드는 건 유상옥 사장이 하고 나는 영업 쪽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크게 성공을 한 이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할 경우는 항상 서로 잘하는 분야, 또 IT 쪽에도 이 분야는 이쪽에 잘하는, 게임 분야는 잘하는데 이쪽은 이 사람이 기획 쪽을 잘한다. 이렇게 맞는 게 좋고. 전문성이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겹쳐도 관계없어요. 겹쳐도 관계없지만 인성이 나쁘거나 겹쳐도 이 둘이 경쟁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창업했는데, 특히 그 창업할 때 우리나라가 소홀히 하는 게 있어요. 너와 나 차이 사이니까 그냥 뭐 하면 됐지.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해도 그냥 형식적이다 이러는데 계약 절대 형식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어떤 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잘 됐을 때, 뭘 할 때, 어려울 때, 파산할 때, 이 가능성에 대해서 다 집어넣어서.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의 계약서는 뭐 보통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장이면 그냥 끝나요. 가능성을 다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다 넣으면은 서로 그 계약의 범주를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처음에 시작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벤처로 시작하지만 그 벤처로 했을 때 가능성을 다 넣어서, 그래서 상당히 도톰한 계약서를 가지고, 그때 중간에도 또 계약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중간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다시 쓰자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걸 창업에서 서로 갈등 빚어서 실패하는 경우 있고, 또 서로 갈라져서 갉아먹는 수도 있고, 또 직원도 이래가지고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요즘은 뭐 젊은 친구들끼리 그렇게 창업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동업은 추천하시지만 어쨌든 그 계약 내용은 그냥 말로써 대충 이렇게 부리뭉실한 게 아니라 계약서로 뭐 절제해야 돼. 철저하게 문서. 그 동양 사상 우리끼리인데 뭐 이렇게 우리 사이 굳이 그러다 이익이 나는 거죠.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직장 생활 질문 몇 가지만 좀 더 드려보면, 직장 생활 하면서 사실 최악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나 뭐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이제 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사실 대표적인 두 가지잖아요. 한 개는 업무 스트레스, 이건 사실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일 텐데, 이게 사실 회장님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또라이 질량 보정의 법칙이라 해서 어디에나 세상에 또라이는 있고, 그리고 내 상사, 내 동료들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웅진그룹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관계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까요?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 큰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그릇이 크다. 그러면은 저런 상사도 나하고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죠. 저렇게 까다롭고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인데 나하고는 문제가 없어. 내가 만일 그 사람 위에 앉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면 그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야죠. 그 사람을 포용할, 동료도 그렇고, 동료도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내가 포용하면, 내가 만일 그 사람보다 임원이 됐을 때 그 임원 안에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걸 내가 더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는 이 사람 피하면 또 더 심한 놈도 와. 이 사람 피하면 또 여기도 오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없어야, 그 사람 없으면 또 딴 사람 이상한 데서 또 온다고. 일정 부류는 세상에 도둑놈도 있고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세상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일정 부분은 문제 있는 사람이 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릇을 나를 만들어야지. 나를 만들어야지 그 사람을 바꾸려던가 그 사람이 갈 때 기다리면 갈 때 갈 것 같은데 인사이동안에서 3년 있다. 3년 동안 불만만 하고 살 거예요. 그 사람하고 호흡을 맞추고 저런 사람도 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나를 바꾸는 일에 더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난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비평은 하지만 가슴에다 미워하면서 그 살지 말자. 그러면은 내가 그 직장 생활에서 훨씬 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윗사람이 돼버리면 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이 일정 비율이 꼭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 위에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남을 바꾸기보다 그냥 내가 나를 먼저 바꾸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 자, 근데 또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내 성과를 가로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 저도 주변에서 많이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성과 가로채는 거는 그거 다른 사람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자기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둔하잖아요. 부장이 그러니까 그 부장이 밑에 직원이 했는데 지가 다 했다고 우리 다 보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거 없어요. 조금 더 지나면은 이게 이 사람 능력이라는 걸 위에서도 압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일시 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내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남의 것이. 이 성과를 만든다는 건 내 능력도 키워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부장은 내가 지난번에 해서 다 아이디어 내고 했는데 가서 상무한테 얘기할 때는 꼭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 기분 나쁘고 그리고 자기 동료나 이렇게 모아서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나버려 두면은 이 동료 중에 한 사람도 그거 아무게 그때 미스터 박이 이거 한 겁니다. 한마고도 그래 그 미스터 박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말아. 그걸 자기가 불만을 동료한테 하고 이렇게 하면 부장하고도 사이 나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그 위서 알게 돼 있습니다. 위서는 이렇게 내려다보면 나무에 그늘 졌고 작은 나무 큰 나무 보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위서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안달하고 다니는 거 이것도 작은 그릇이에요. 제가 했습니다 하고 막 당장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분들이 보고한 일의 완성도가 뭐 미흡하거나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드실 때 당연히 있잖아요. 누구라도 뭐 팀장급이 되신 분들은 그럴 때 피드백은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좀 한국 사회가 피드백을 좀 잘 못 해주는 경우들이 밑에 이제 부하 직원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한문을 한 3분의 1쯤 섞어 썼어요. 편지를 나중에 왔는데 두툼하게 왔어요. 편지를 전부 한문 틀린 거, 글자체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전부 고쳐왔어요. 거기다 별도에다 편지질 해가지고 편지 쓰는 법을 또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참 대단한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분이 안 나온 분인데 편지 쓰는 법부터 편지 이렇게 한문은 배우셨으니까 이렇게까지 대단한 분이다. 우리 아버지 존경할 분이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리더자는 아니다 그걸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로 내가 평생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하는 건 잘못하면 다 지적을 다 하니까. 지적만 많이 다니까. 리더자가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면 다음에 가서 깊이 있는 상의를 하거나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않겠죠. 틀리는 거라는. 그러니까 리더자는 다음에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도 다음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자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아니라 이게 요보다 조금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요거 좋은데 요거보다 한번 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한번 미스터 아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고민해서 이러면 이번 훨씬 나아졌어. 조금 더 올려보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임마 우리 때는 뭐 이걸 밤을 새벽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편지 받고 다시 편지 안 한 것처럼 다시는 부장한테 상의도 않고 다시는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내 마음을 부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부장도 자기 마음을 부하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가끔 내 밑에 사람이 나한테 소통을 한다면 그건 리더자로 되지만 다시는 한번 야단 맞고 안 한다. 그거는 단절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럼 회장님은 뭔가 딱 누가 밑에서 이제 기획안을 가지고 왔어요. 딱 보고 와서 이것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의 멘트를 그런 식 한 번 더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솔직히. 아니 불만적인 것이 꽤 있죠. 왜냐하면 이게 형편은 속으로 하는데 근본 목적은 이걸 고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치는 목적이니까 고치는 걸 함께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한번 어떤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조금 더 해보지 이런 식으로 하지 그거를 막 뭐라고 한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직원이 또 다음에 뭘 안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지시 명령하지 말라는 게 내가 강의할 때도 늘 얘기하는 게 지시 명령하지 제일 나쁜 거다. 리더자가 지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되라. 자, 직장인분들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 맞는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집중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도 뭐 30대 동생들이나 40대 제 친구들 봐도 이게 일을 한 지도 벌써 10년 넘었는데도 이게 정말 내 평생의 업이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회장님은 만약에 직원분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멘토를 해줘야 될 거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를 위서도 찾아줘야 되고 본인이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찾아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발견 못하면은 이것저것 하면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월은 10년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리고 할 줄은 다 아는데 너 뭘 잘하냐면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다음엔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걸 꼭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회장님께서 아까 전에 운동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회장님의 지금 하루 일과는 뭐 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고 몇 시에 주무 나는 보통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우선 신문을 많이 보죠. 그리고 뉴스를 좀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서 그리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나와서 회사에 우선 매출 보고와 그날 이제 웅진 언론 보고가 있습니다. 언론 정보를 다 보는데 우리 회사와 관련된 정보, 그 IT 분야가 됐던 화장품 분야가 됐던 그런 언론 보도는 매일매일 우리 홍보팀에서 해서 그 자료에 올려줘요. 그럼 그거 다 봅니다. 그리고 각사의 매출이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 그 일보를 다 아침에 가면 틀림없이 그걸 봅니다. 그걸 보고서 또 이제 그 전화를 하는 경우 많은데 특히 영업 쪽이나 핵심 임원들한테는 한 달에 몇 번씩 꼭 전화합니다. 대표한테도 하지만 한테도 합니다. 이 전화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물어봐요, 자꾸. 요즘에 영어에 대한 새로 개발한다는 건데, 지난번 나한테 보고했는데 그 진행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해서 뭐 게임으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고, 한번 히트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구만. 기대해도 돼. 그리고 예, 기대할 수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전화를 받고서 더 좀 열심히 할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내가 전화를 가끔 영업 쪽이나 관련된 데 해주면은 회장이 내가 하는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대표들은 물론 뭐 한 달에 몇 번씩 꼭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든다면은 골프장 같은데 이런데 이번 장마가 지면은 미리 장마 지기 전에 전화해서 그 장마로 인해서 피해 날 것이 뭔가 사전 점검을 완벽하게 해라. 그럼 이 사람 열심히 합니다. 또 어디가 불이 나면은 우리가 북센이라고 책 도매하는데 산더미죠. 불이 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검토해라. 근데 대표가 하지 말고 전문기관을 1년에 몇 번씩 써라. 그리고 우리 각사에서 교대로 화재에 대한 걸 다른 사람이 와서 보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은 자기가 그 발견을 못할 경우 있어요. 뭐 어떤 철자법 틀린 것도 자기가 보면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이런 전화를 끊임없이 각사에 자극을 주는 전화라는 거예요. 난 자극이라는 게 우리가 태풍이 오는 것도 손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태풍이 와서 엄청난 피해가 되지만 바다를 뒤집어 놓고 이런 자극을 주고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인간에게도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 윗사람은 밑에 사람한테 계속 자극을 줘야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자극, 그런 거에 대한 자극을 줘서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한 변화를 주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있으면 회의를 하고 또 외부 만날 수 있으면 외부 만나는 시간은 모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시간을 따로 빼서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갖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그리고 저녁에는 옛날에는 저녁에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코로나 때는 좀 덜 만났고 그리고 저녁에는 외부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샤갈이라고 공부하는 모임인데 미술 모임을 이름을 샤갈이라고 내가 졌어요. 한 20여 명이 하는데 15년간을 공부했습니다. 미술사. 그러니까 이 화가는 어떤 화가고 이 그림 어떤. 뭐 취미 같은 건가요? 일종의 취미지만 기업인은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기업하려면. 오, 왜요? 칼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디자인을 볼 줄 알고 어떤 이런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 디자인 볼 줄 알고 칼라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미술적으로 그 미술이라는 건 칼라의 색깔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본다는 것은 왜 박물관에 가고 미술관에 다니냐면 기업인들은 그거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내 발상에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술 그리는 게 아니라 미술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작가가 왜 이걸 이렇게 그렸는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미술공부 지금 15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 그리고 때때로 어느 모임도 그렇지만은 AMP 같은 대학원 과정도 늘 다니면서 거긴 가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사들이 와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뭘 바뀌어야 되겠구나. 세계적 흐름은 지금 어떻게 하구나. 이제는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읽지 못하면 내가 뒤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조절을 해서 먹고 그러니까 하루 즐겁게 지내요. 취미도 하고. 회장님 그럼 요즘 주로 가장 많이 하고 계신 자기 개발은 아까 미술 말고 또 다른 거 있으실까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뭐 이게 미술 공부도 하지만은 늘 이제 나도 이제 어떤 외부에서 유사한 걸 자극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대표들하고 계속 토론합니다. 요즘 뭐 미국에서 어느 회사가 나왔는데 이런 게 나왔다는데 한번 검토하자. 중국에서 미국이나 세계 각국의 영어 선생을 써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 한번 뭘 변화시킬 건가 이런 걸 외국에서 일어난 일, 국내에서 일어난 정보를 가지고 늘 토론하죠. 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국내에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데 거기는 어떤 그래서 우리 대표들은 자기 분야를 내가 물었을 때 거의 다 압니다. 자주 질문을 하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이 소리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분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는 그런 걸 묻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 아마 공부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극을 줘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 우리가 시골에 가면 농사 질 때 호미질을 왜 하느냐면은 자극을 주는 겁니다. 식물을 더 잘 자라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도 자극을 자꾸 주면 이 자극을 자꾸 주면 바꾸어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자극을 안 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다문화 방송을 하는데 TV로 한번 봐 라디오인데 그런 자극을 재단 이사장한테 주니까 또 홍보팀장을 불러서 이거 한번 다문화 TV로 만들어. 이렇게 김 작가 TV처럼 누구한테도 엄청난 저기 하듯이 이렇게 우리도 그러면 다문화 가정에 온 사람들이 이 TV를 보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김 작가 돈 많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을 줘서 고향 노래 듣고 고향 소식 듣고 한국인에 와서 있는 여러분 베트남에 온 사람이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또 그리고 자기네끼리 뭉쳐서 클럽 같은 것도 해주고 정보도 교환하는 이런 거 만들어보라고 실시한 지가 며칠 됐어요. 한 2, 3일 됐는데 이런 것들이 가만 내두면 안 쳐.
그러니까 그런 자극을 주면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조사부터 이제 들어가죠. 우리나라에 베트남에서 와서 얼마나 와 있고 이 사람들 생활은 어떤 거고 이런 TV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벌고 조사해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은 계속 내가 숙제를 주죠. 숙제를 줄 때 어떤 숙제를 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난 숙제 많이 줍니다. 네, 그런. 지금 자극 얘기해 주셔서 사람은 바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기업에서 사실 인사팀에서도 정말 좋은 인재를 여러 절차를 통해서 뽑으려고 하는 게, 저도 인사팀장을 예전에 취업 관련된 책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만 봐도 참 사람이 바뀔 수 있긴 하지만 바뀌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람 바뀝니다. 바뀌는데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은 안 바뀝니다. 예를 든다면 저녁에 소주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 평생을 못 바꾼 경우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는 누군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숙제를 주면서 계속하면 창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처럼 그만두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예를 든다면은 숙제를 주고 토론을 계속 하려면 내가 지식이 없이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난다. 그럼 일찍 만나는 약속을 자꾸 해버리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쉽게 못 바꾼다는 게 한 번 습관에 젖어든 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 담배 못 끊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담배 못 끊습니까? 많이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그 바꾸는 걸 본인이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느냐, 회사나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하면 제일 좋죠. 근데 본인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나 윗사람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우선 바뀌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사람 모두는 바뀔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가든지 담배 피는 사람이 어디가 아파 보세요. 담배 못 필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회장님,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과 실패는 인생 돌아보시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변화시킨 거라고 봅니다. 나는 이제 지금도 꿈이 있고 지금도 하는데 나를 변화해. 나는 지금도 새로 화장품 회사를 한 명 데리고 했어요. 휴캄이라고. 한 명 데리고 아니 그래도 내가 그룹 회장이고 아직도 회사가 10여 개 넘는데 한 명 데리고 벤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은 내가 IT 쪽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 생각을 잘 모르거든요. 젊은 사람 생각을 좀 한 명 데리고 하니까 늘 대화할 거 아니에요. 직원이 하나니까. 그래서 내가 사장인 셈이고 직원 하나니까.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한 명 데리고 벤처를 하면 성공할까 안 할까.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과거하고 다른 겁니다. 과거에 내가 화장품 회사 코리아나 했을 때는 우선 공장 지어야 되고 연구소 만들어야 되고 창고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 있어요. 직원 몇백 명을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한 명 가지고 ODM 회사가 있어요. 한 명이 골라만 잘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서 고객이 만족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작했는데 그리고 시작하고서 판매 시작하는데 매일 그거 봅니다. 매일 얼마나 팔렸는가.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매일 늘어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8명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 10명 됩니다. 인원이. 한 명대로. 그리고 내가 이 벤처라는 걸 해도 화장품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95%는 다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비건으로 만들어서 휴캄을 만들었는데 올라갑니다. 그럼 소비자가 한번 써보고 또 두루니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소비자 만족도를. 나는 소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비건이란 차별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지금 수출도 이제 한 7, 8개국에서 수출 문의 와서 일본은 이미 수출했고요. 또 미국도 지금 수출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거 보면서 사람 지금 이제는 8명이에요. 대표도 하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자가 이제 어려운 걸 한번 내가 극복을 해보죠. 그래서 처음엔 휴카면 이름도 웅진을 뺐어요. 웅진 넣으면 웅진이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들 그거 갖고 살까 봐서 웅진을 빼고 며칠 전에
웅진 이름을 넣었어요, 이젠. 네. 이젠 되겠다. 그래서 웅진 육함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니까 우선 그런 자신감, 행동, 그 코치를 내가 했어요. 근데 난 화장품을 과거에도 해봤지 몰라요. 네네. 난 화장품을 바르질 않거든요. 이게 스킨하고 크림뿐이 안 발라요. 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우리 그 담당자 하나 가져서 찍어 발라보래요. 네.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런데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는 알아요. 소비자 만족도가 높이지 않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그 골라오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걸 시작했는데 나는 그런 것이 내가 나를 자꾸 변화시키고 이제 뭐 가끔 보면 나보고 이제 나이가 근데 그만하면 어떠냐 그런 사람 내 꽤 많아요. 내 주변에. 네. 내 나이는 얘기 안 해. 어디 가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난 그 사람 보고 참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만두면 죽을 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뭐 하겠어요? 그만둔다는 게. 그래서 난 뭐라도 해야 된다. 하다못해 할 거 없으면 봉사라도 해라. 그러니까 뭔가 꿈이 있는 한 살아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도 창업하고 그래서 그거 잘 되면 아마 화제거리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요. 아주 잘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재밌잖아요. 왜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싹이 이렇게 올라가서 자꾸 그거 열매 맺으면 그렇죠. 아주 응분하듯이. 그래서 난 그런 도전,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또 이제 애들이니까 그 대화 나누면서 여러 가지 나도 배우는 게 많고. 그래서 앞으로 그거 잘 클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큰 실패는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실패는 내가 뭐 사실은 법정관리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보죠. 그런데 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걸 잘 소화해서 지금은 이제 괜찮았고 그리고 실패가 나한테 준 교훈이 많았어요. 더 큰 교훈이 많아서 앞으로도 내가 다시 반복되는 한 번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잘못하면 그건 무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심도 하게 되고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물이 깊은지 안 깊은지 그냥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물을 깊은지 안 깊은지 테스트하고 한다. 이렇게 실패로 얻은 교훈이라고 할까요? 자, 오늘 회장님과 나를 돌파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작가TV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일이 내가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도전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감 갖는 것 그래서 그런 꿈을 갖지 않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어떤 것도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이기려면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을 내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꿈을 갖고 나는 늘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더 큰 행복감과 성공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지만은 나는 지금도 아직 젊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내 나이를 생각하면 아직 젊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나이에 30, 40대 된 사람은 얼마나 세상이 다 내 것입니까? 내 세상을 왔는데도 내 것인 줄 모르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가 됩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니까 또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 주변에 내 친구, 한국은 아직도 정적인 주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해서 꿈을 크게 갖고 모두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산업에서도 그렇지만 문화 쪽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큰 꿈을 갖고 더 크게 발전해서 내가 발전하는 것이 사회 발전, 국가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큰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장님과의 2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이 힘든 분들에게 지금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윤석근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